가스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 냄비. 수현 씨의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모양새가 어딘가 모르게 영 어설퍼 보인다. 이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아주. 뜨거운 냄비를 그냥 잡는 오른손은 의수. 장갑 두 손 다 안 껴도 된다는 거죠. 뜨거. 뜨거운 척 짐짓 장난까지 치는 이 여유라니.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거울 속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은 낯설 때가 있다. 6년 전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수현 씨.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그가 키워가는 꿈은 어떤 것일까? 출근 준비가 한창인 수현 씨.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 오늘은 늘 입던 긴 소매 셔츠 대신 반소매 와이셔츠를 꺼내 입어본다. 에이, 안 되겠어요.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집을 나서려면 못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곤 한다. 이게 면이 좋아서 시원해요. 그래도 밥할 만큼 시원해요. 오른팔에 박히는 사람들의 눈길은 그가 아직 넘지 못한 산. 그 산을 넘게 될 날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수현 씨의 안녕하세요. 일터는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왼손이 없는 것보다 오른손이 없는 건 곱절은 더 힘들다. 손 이젠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수현 씨. 5명이네요. 여기 처음에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오른손을 썼었죠. 근데 사고 이후에 재활 의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팽글씨 교본을 제가 주말에 나가서 2권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글 2권, 그 다음에 영어 1권, 3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했죠. 기억부터 아야 어여까지 자음 모음 다 천천히. 비단 글씨 쓰는 일뿐이랴. 수저를 잡는 일도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일도 모두 왼손이 도맡고 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했다. 체육학을 전공한 수현 씨는 못하는 운동이 없던 건강한 청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키워온 육군대장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학군단을 선택한 수현 씨. 그런데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의 수류탄 자살을 막다가 한 손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좌절 속에 빠져있던 그에게 힘이 돼준 이들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던 장애인들. 그간의 내 25년이라는 시간을 소모성에 하나의 소모해버린,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간의 25년은 내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김수현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25년 동안 이뤄놓은 거다. 얻은 거다. 잃은 것이 아니라 이룬 거다. 난 잃었다. 25년을 잃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장애인의 집을 찾았다. 집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게 수현 씨의 일이다. 세탁기 돌리고 있네요. 지혁 씨!
현숙 씨.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은 세탁기와 연결된 호스의 처리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이렇게 지니까 다니실 때 이 사람들이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게 경사가 지니까. 사소한 문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된다. 정도 80cm 정도, 150cm 정도. 제가 쳐볼게요. 자원봉사자는 바닥을 파서 밖으로 나와 있는 호스를 안으로 묻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아 오셨네. 아 진엽 씨 도움을 요청했던 진엽 씨가 도착했다. 오셨어요? 이 호수 이거 부분. 진엽 씨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신문 가판대를 하고 있다. 그 충현복지관. 온 김에 집안 곳곳도 살펴본다. 이 집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이거. 뭐요? 이게 나이프 뒷 지금 못 쓰고 누전 차단기로 바꿔야 된다고. 아 그런데 여기 아직 그 두꺼비 그거네. 이게 누전 차단기로 바꿔야 돼. 이렇게 자동 차단기. 사고 나면 누전 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에도 무방비인 것이다.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듯 진엽 씨가 뭘 좀 손봐달라고 부탁을 한다. 꺼낸 것은 변압기. 야.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했던 모양이다. 뚝딱뚝딱 순식간에 손잡이를 달아준 자원봉사자. 진엽 씨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마음에 되게 드시는 모양이네요, 진엽 씨. 이들에겐 사소한 것도 큰 아픔이 되고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수연 씨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대구행 열차에 몸을 실은 수현 씨 한껏 들뜬 표정이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지금 저기 밑에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갑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철도의 속도가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처럼 느껴질 정도다. 대구에 도착한 수연 씨. 누군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진다. 마중을 나온 이는 아내 연경 씨다. 괜찮아. 아빠 왔어. 익숙해졌어요. 많이 탔네, 이 자식. 야,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엄청아. 가자. 만삭의 연경 씨는 출산을 앞두고 열흘 전 친정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왔다. 아, 오토바이 다 있네. 결혼하고 떨어져 지낸 것은 처음이어서 더 애틋한 부부. 그래도 먼저 장인 장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기로 한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중화요리 식당을 하고 있는 장모님은 씨암탉 대신 수연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다. 혼자 생활하면서 그동안 먹는 것도 부실했을 테니 더 신경을 쓰신다. 버섯, 오징어, 죽순, 소라, 소라, 죽순, 뭐가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면에 가리는 것 없는 수연 씨지만 볶음면은 특히 잘 먹는다. 식사 많이 좀 하게. 예. 평소에 별로 말씀은 없지만 사위 사랑 많은 한결같은 장인어른. 수연 씨에게 결혼은 더 없는 힘이 되어 주었다. 맛있어요? 그렇죠. 많이 먹어요. 연경 씨가 일하는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두 사람. 못했죠. 이제 사고 후에 이제 뭐 내가 과연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렇게까지 생각했었어요. 정말 난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이런 불편함, 이런 핸디캡을 쉽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이 어려울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만나고 즐겁고 좀 고맙고 좋은 짝입니다. 남편 어떤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매사에 좀 진지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깊고,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원해?
한창 주문이 밀려드는 점심시간. 처남도 배달을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다. 틈날 때마다 바쁜 식당 일을 돕곤 하는 것이다. 살살 다녀야지. 이게 클러치 아이가 그죠? 앞에가 수현 씨도 이곳에 오면 종종 배달 일을 거들곤 한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해볼 생각이다. 쉽지 않다. 이렇게라도 한번 몰아볼까 했는데 안 되겠네. 배달통까지 드셔야 되는 들어야 되니까. 걸어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오토바이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게 낫겠다. 달리기 해야 되니까. 스트레칭이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수현 씨. 힘겨웠던 시간을 견디면서 쌓인 내공이기도 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자식이 내가 오른손만 있었어도 임마. 자식아. 잘 타네요. 한계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는데도 익숙해진 수현 씨. 오토바이 잘 탔는데. 브라보. 그래도 포기만은 하지 않을 작정이다. 됐다. 그만 앉아라. 배달을 마치고 아이고, 오붓한 시간을 그래, 갖게 왔네. 된 부부. 수현 씨는 곧 태어날 네, 아기를 저희- 위해 선물도 준비해왔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아빠가 책 가지고 왔다. 그리고 황인철 아이에게 읽어주라고 넣어온 책은 황인철 한 인권 변호사의 삶을 기록한 책. 태교를 위한 책치고는 좀 특이하다. 이제 우리 2세가 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우리 아기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집사람은 뭐 이렇게 밝게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다 우리는 부모로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리 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좀 정의롭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날 저녁 오랜만에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요렇게 줄까? 지금은 사랑받는 사위지만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땐 그리 환영받지 못했었다.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름답게 사는 거 보면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걸 느꼈는데 막상 내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참 아름답게는 잘 안 보여지더라고. 내 자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장애를 입었으면은 겉으로 몸은 장애고 마음도 혹시나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맛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사위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딸을 보면서 두 분의 근심도 말끔히 가셨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 수현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견우직녀의 심정 같은 두 사람. 떨어져 지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마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수현 씨도 얼른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유, 밥은 잘 챙겨 먹으려나. 한쪽 손이 불편한 남편이기에 더 마음이 쓰인다. 다음 날 오늘 좀 적당하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수현 씨. 오늘은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다. 장애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교육이다. 장애인을 무조건 동정해야 할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만화 영화. 어느새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보인다. 네, 우리들은 항상 지금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어떤 마음,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저 김수현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멀쩡하죠? 수현 씨만의 독특한 교육이 이어진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는 어디가 장일까요? 물론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 한번 손을 보세요. 왼손은 움직이는데 오른손은 안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저한테는.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기 시작한 아이들. 의수, 가짜 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불리게 돼요, 여러분들. 난 인조인간 로봇가 아니에요. 인조인간 로봇은 아닌데 제 몸에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있어야 할 곳에 오른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라면 봉지, 과자 봉지를 딸 때도 오른손이 없어서 따지를 못해요. 신발 끈을 묶을 때도 오른손이 없어서 끈을 묶지 못합니다. 빨래를 할 때도 발가벗는 심정으로 자신의 장애를 숨김없이 드러낸 건 장애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보여주지 않았는데 몇 번을 해보고 나니까 좀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렇게 반응을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번 제가 딱 저의 장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제 모습을 보여줬죠. 외출길에 나서는 수연 씨. 출발. 기어 변속도 왼손으로 척척한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숙달이 됐다. 도착한 곳은 병원. 수연 씨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신경정신과 병동이다. 예, 김찬수 씨 보호자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연 씨가 돌보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러 온 길. 예. 씨, 안녕하세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 상수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잠깐 말씀 좀 나눠요. 우울증과 정신분열까지 겹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 문제는 알코올 중독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술을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안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술 안 먹겠다 뭐. 술을 안 먹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요? 네, 지금요. 지금은 있으세요?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전에는 뭐 혼자 외롭고 괴롭고 외롭고 괴롭고 쓸쓸해서 술을 드신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죠. 저기. 그 절망감과 외로움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경험했던 수연 씨는 그 심정을 넉넉히 헤아릴 수 있다. 건강하세요, 세훈 씨. 네. 갈게요. 네.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파본 사람이 가장 잘 안다. 그렇기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돼주고 싶다. 며칠 후 수연 씨의 차는
경기도 포천 방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군 부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수현 씨. 문득 풀숲에 주저앉더니 풀피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개구쟁이 시절로 되돌아간 듯 신명나게 풀피리를 불어대는 수현 씨. 더 신이 난 건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는 생각에서다. 예. 되네요. 처음 풀피리 불어봤어요. 손 다치고. 그전에는 예. 그전에는 이제 오른손 잃고 나서는 내가 풀피를 과연 불 수 있을까? 손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모아 보니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지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되네요. 우리 아이한테 풀피리 불어줄 수 있어요 이제. 되는 걸 말이야. 그렇게 고민을 했었네. 기다림이 슬슬 지루해질 즈음 몇 달 만에 보는 해야지. 동생이다. 정답만 해봐라. 야 학군 36기다 나. 예배와 다 한다. 정말. 함께 육군 대장의 꿈을 키웠던 형제. 그런데 이젠 한 사람만의 꿈이 돼버렸다. 너한테 전화를 했나? 동생이 살고 있는 군인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의 꼭대기층이 동생의 집이다. 왔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의 집에는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다. 수현 씨 아버지는 부산에, 어머니는 이곳에 부부가 생리별을 하고 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곳으로 피난을 오신 것이다. 동생이 요즘 뭐 근무 관계로 집을 많이 비우니까 엄마 혼자 주로 생활하죠. 또 5층이잖아요. 무릎도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신데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외출도 자주 안 하시는 거죠. 특별한 이유를 아는이 하나 없는 낯선 타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쓸쓸하실까. 수연 씨 마음도 착잡해진다. 부산 생각은 안 납니까? 왜 안 나니? 나는 먹으면 여자 아니나? 하루도 걱정 안 되는 날이 있나? 순간 어머니 얼굴에 그늘이 깊어진다. 걱정되지만 어쩌기요. 애리 되게 걱정한다고 혈압 올라가는 거지.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얻은 어머니. 장남으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든다. 엄마 흰머리 많이 늘었네. 아마 뭐 1년에 한 번 해요. 몇 달 새 부쩍 늙으신 어머니다. 오래 했어? 안 했어. 오래 그럼 할 때 됐네. 안 해. 왜요? 이거 너무 비쌌어. 빵업이 얼만데? 내 돈 줄게. 아유, 됐어. 아유 됐어. 펌업비를 드리려 얼마인데? 하자 한사코 싫다고만 하시는 어머니. 여기 물가가 비싸서 넉넉치 않은 얼마인데, 맏아들 만 원?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다. 아 됐어. 팜 안 할기야. 팜 안 하려고 머리 기르고 있는데. 내가 매년 빠마비는 내가 내줄게. 아유 됐습니다요. 됐어요.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어머니는 완강하시다. 내가 보태주지도 못할 망정 내가 안 가지. 안 해. 아 이거 네 100일 갑자기 때 생각난 듯 했는데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어머니. 뭔데요? 네 100일 때 나가지고 100일 때 어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건 30년 전의 물건이다. 네 낳았을 때 입었던 베네 저고리야. 이렇게 베네 저고리. 어머니도 감회가 새로우신가 보다. 이때 베네 저고리고 네 배꼽이야 이거는. 배꼽이 한칠 지나서 딴 30년 전에 거예요. 얘 배꼽이에요 이게.
내 배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이만했을 때가 있었나.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그럼 집에 풍상의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이걸 간직해 오셨는지 가슴 끝이 찡해온다. 아, 이게 네가 입었던 거야? 내가 입었던 거야.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만 한 수연 씨. 실이 하나인가? 어머니는 아들의 배꼽이며 그 모든 기억들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다. 아직 말썽 하나 안 피우고 잘 자라지고 공부도 잘 열심히 했어요. 지가 원하는 서울 육군 대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학군단 갔는데 결국 부하 사육이라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둘만의 이런 시간도 참 오랜만이다. 수연 씨는 동생에게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디자고 다독인다. 내가 2, 3년이라는 얘기한 게 그냥 벌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니도 그래 그때까지는 또 조금 참고 불편하더라도 엄마한테 비위도 잘 맞춰주고 억지로라도 동생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늘 마음이 무거웠었다. 열심히 돈을 모아 2, 3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형의 마음을 동생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아내가 없으니 15평 남짓한 집도 운동장같이 휑하기만 하다. 어떨 때는 와가지고 양말까지 다 벗겨줘요. 제가 옷 벗으면은 엄마 우리 신랑 왔어. 양말까지 다 벗겨줘요. 오른손을 잃고 세상과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아내. 그 든든한 동지가 없으니 쓸쓸하다. 얌전하네. 아내의 출산 예정일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다. 아직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오늘 집사람 얘기로는 우리 애기가 나올 기미도 안 보인다. 뱃속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 너무 잘 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날이 예정이 되면은 이쯤에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나오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엄마가 좋은가 봐요. 다음 날 수연 씨는 상수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외출복과 운동화까지 챙긴 걸 보니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예, 김찬수 씨 보호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한 상수 씨는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다. 보호자 자격으로 외출 신청서를 쓰고 있는 수현 씨. 아니, 찬수 씨 오세요. 입원 후 거의 2달 만의 외출이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상수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래왔다. 오케이, 아싸. 오늘은 상수 씨와 꼭 가볼 곳이 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구비 또 구비. 선씨 이 노래 모르세요? 수연 씨는 상수 씨 기분을 띄워주려고 노래까지 부르는데 정작 당사자는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인가 골몰해 있다. 노래 부르는 건 어때요? 좀 괜찮게 부르는 것 같아요? 도착한 곳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한 재활원. 여기 퇴원 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곳이 나을 것 같아 상담차 들른 것이다. 이렇게 오게 됐고 또 어떻게 또 생활할 수 있는지 일단 상담만 한번 받아보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싫다고만 하는 상수 씨.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수현 씨는 답답하고 막막해진다. 이날 근무를 마친 후 수현 씨는 복지관 안에 있는 수영장을 찾았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주로 찾아오는 곳이다.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수현 씨. 하지만 사고 후 한 손으로 물살을 가르기까지는 오랜 연습이 필요했다. 제가 일종의 그거죠. 저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의 도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치기 전에 했던 운동이고 다침으로써 한 절단된 이후에 내가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로 인해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내 수영도 하는데 다른 거 왜 못하겠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다짐, 내 차원에서도 아버지 수영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벽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피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히는 쪽을 선택했듯이 앞으로 닥치는 어려움들도 이렇게 헤쳐볼 생각이다. 다음 날 수현 씨는 복지관에 휴가를 내고 서울역으로 달려왔다. 대구행 고속열차에 오른 수현 씨. 오늘 아침 일찍 급한 연락을 받은 것이다. 초조한 마음에 벌써 몇 번째 전화인지 모른다. 예, 장모님. 예, 지금 전 서울역에서 KTX 탔고요. 10시 50분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영경이는? 간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아내의 진통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소식이 올 줄은 몰랐었다. 제가 옆에 있어야지 좀 의지가 되잖아요. 아내 혼자 고통과 싸우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해온다. 엄살이 심해가지고 마음은 벌써 대구에 닿아 있는데 겨우 대전쯤 지났을 때 소식이 왔다. 애썼다. 괜찮아? 대전 지났어. 너 이렇게 멀쩡해. 추워? 자연분만 한 거야? 아이고, 이 자식. 장하다. 금방 끝났지, 그지? 고생했어. 오빠 빨리 내려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입이 귀에 걸린다. 맞습니다. 왔어요. 네. 초산인데도 쉽게 나온 편이다. 아유,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 이제 아빠는 이 자식 어떻게 생겼을까? 아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일각이 여삼추다. 병원에 도착한 수연 씨. 발걸음보다 마음이 더 바쁘다. 드디어 아내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예, 손영경. 생전 처음 들어와 보는 곳이라 낯설기도 하다. 예. 맞습니다. 수고 많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요. 아내의 분만을 지켜보지 못한 게 장모님께도 영 죄송스럽다. 네, 왔다. 아빠가 되게 해준 아내. 애썼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아이고, 애썼다. 이 말만으로 어찌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럼요. 신랑 오면 째려보면서 엉엉 울어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또 좋네. 보니까 또 좋아. 얼굴 괜찮네요. 그럼 내가 면도 다 하고 왔다. 아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손도 다 씻고 왔다.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두고두고 갚을 생각이다. 아기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로 발길을 옮기는 수연 씨. 가슴이 다 콩당콩당 뛴다. 네.
딸과의 첫 만남. 잡니까 지금? 아빠는 감격에 겨운 표정인데 아기는 단잠에 빠져 있다. 잘 깨웠다. 울음소리가 나자 눈이 커지는 수연 씨.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기특하고 신통하기만 하다. 뱃속에 있을 때 은총이로 불리웠던 아기는 아빠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 은총 같은 아이다. 좋아. 아이고 내 새끼. 눈 뜨는 거 봐라. 아빠와 눈 맞춤이라도 하려는 듯 아기가 가늘게 눈을 떠본다. 너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는 아빠다. 몇 시간 후 수연 씨 아버지도 부산에서 달려오셨다. 아이고 엄마 내가 늦게 와서 어쩌겠냐. 아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이젠 손녀까지 안겨준 며느리. 선왕사 어디 이게 어디 갔나.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아이고 어째 그래 손대냐. 하는 일마다 이쁜 며느리다. 근데 바로 나. 아내가 식사하기 편하게 등을 기대주고 있는 수연 씨. 아들의 밝은 모습에 아버지 마음도 환해진다. 늘 이렇게만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수연 씨의 출근길. 냄새 좋네. 꽃 이렇게 향이. 길섭의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다. 이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삶의 현장에 네? 또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겠죠. 아기의 힘은 정말로 위대하다. 동료들을 보자마자 입이 근질근질한 수연 씨. 할 말 없어 나한테? 할만 주말 잘 보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 딸이라면서. 진짜 축하드려요. 맞아. 잘 낳고 그래요. 건강하고요. 비록 엎드려 절받기는 했어도 기분은 나쁘지 않다. 사람 이렇게 늦어. 세상에 혼자 아빠가 된 것 같다. 아저 와봐 저. 먹어 저. 근데 수연 씨가 등려 턱을 내겠다고 사람들을 커피 자판기 앞으로 불러 모은다. 평소에 짠돌이로 소문난 수연 씨.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다 먹으라 그래요. 여기 저 차들 한 잔씩 먹어요. 알뜰살뜰한 수연 씨로서는 커피 한 잔도 여간 큰 턱이 아니다. 저거 할 거죠? 밥은 언제 살 건데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지. 아빠 닮았으면 인생 살아가기 힘들고 엄마를 닮아야지 힘들지. 200원짜리 먹어야 이렇게 농담은 하지만 수연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모두 제 일처럼 기뻐해주는 동료들이다. 수연 씨가 복지관 숙직을 하는 날. 복도를 걸어가는데 웬 고무장갑 하나가 눈에 띈다. 이 누군가의 흔적인데. 소대장 시절 전방에서 순찰 돌던 경험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수했다. 제 지문이 묻어버렸어요. 증거물 보존 기본 원칙인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글쎄 까먹었네. 이날 밤 사무실에 앉아 옛 추억을 들춰보고 있는 수현 씨.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그의 모습은 다가올 운명을 조금도 예견치 못하는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가슴을 아리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다.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송병수 병장과 두 주먹을 맞대고 찍은 사진.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됐다. 참 이상하게도 이게 사고 나기 한 달
두 달 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를 시켰고 또 저도 사진 안 찍고 그랬는데 이날은 이렇게 사진 찍고 싶었는지 찍었어요. 우리 성병장이랑도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제 오른손이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죠, 이 사진. 뭐 저한테는 오른손이고 오른손만이지만은 우리 송병장한테는 양손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등병의 수류탄 자살을 막다가 사고를 당하고 만 두 사람. 송병장을 생각하면 동병상련의 아픔이 느껴진다. 집사람이랑 결혼 전에 같이 만나러 갔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참, 눈물도 나고. 그 남은 손가락 그거 가지고 삼계탕을 해놨더라고. 손님 맞이한다고. 그래서 그 공동생활하는 그곳에 제 가스레인지 위에 찜통을 큰 걸 이렇게 놓고 그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부터 그 통닭을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는 거야. 쪄놨다는 거야. 다시 그걸 이제 끓이는데 집사람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니까 앉아 있으라고. 앉아 있으라는데 앉아 있었죠. 불행을 함께 겪은 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제대 후 더 각별한 사이가 됐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주고도 싶어 찾아가는 길이다. 가끔 전화 연락은 했지만 찾아오는 건 2년만이라 낯설기도 하고 헛갈리기도 한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크를 해본다. 아무런 기척이 없다.